네, 안녕하세요. 유경식입니다. 어제 이제 독일과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국의 보건부에 해당하는 로베르트 콕 인스티튜트의 이제 컨퍼런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거를 40분에 되는 영상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총리 자체 칸슬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런 얘기도 듣고 지금 이태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고, 저는 이제 정치적인 색깔 전혀 없이 정말 팩트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세바스티안 쿠어츠라는 칸슬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15시까지, 오후 3시까지만 모든 것들을 영업을 한다. 슈퍼든 약국이든 아니면 모든 것들 다 15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모든 영업 자체는 다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2개의 도시가 있다고 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격리를 시켜버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거기서 사는 사람이거나 거기를 방문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의를 해달라고. 지금 이태리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폐쇄령을 내린 것처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그 두 도시에 대해서 지금 폐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상황 자체,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앙겔라 메르켈 칸슬러 총리 같은 경우는 독일인의 60%에서 70%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죠. 근데 물론 아쉬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독일의 보건부가 된 로베르트 콕 인스티튜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솔직하게 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5명 중에 그 4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1명만이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4명은 심각한 증상이 없을 테니까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지금 5명 중에 4명 무증상이나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보건부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1명 같은 경우만 그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로버트 콕 인스티튜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페얼랑자몽이에요. 페얼랑자몽이 뭐냐면 속도를 늦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속도를 늦춰야 되냐? 이 코로나의 확산이 되는 속도 자체를 계속해서 늦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태리처럼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상승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프 자체가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 그 완전한 페얼랑자몽 자체,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야 하는 정책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휴교령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세나 박람회나 박물관이나 오페라나 공연이나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취소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경우에는 슈타트핀덴 해도 된다. 개최가 돼도 되지만 웬만해서는 추천하기로는 이런 것들을 안 하도록 추천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일의 현실을 보자면, 이태리를 보면서 이태리가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했고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웬만하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물론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심각한 사람들, 아쿠테 팔, 정말 어렵고 정말 지금 심각하게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먼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시스템 자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환자실이 있긴 한데, 그런 환자실 자체가 너무나도 넘쳐나지 않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도이체 바hn이 되는데요. 사실상 국영 회사였는데 이제 사기업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기업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더 지금 난리죠. 무슨 난리가 나냐면 페슈페통이 뭐냐면 연착되는 거, 아니면 기차 아웃파일 되는 거, 취소되는 거,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근데 이 독일 기차 도이체 바hn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기차를 줄일 것이다. 어차피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닐 테니까 기차를 줄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셀도프에 살고 있지만, 이 뒤셀도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셀도프라는 도시 자체가 크다면 그 옆에는 듀스부르크, 에센, 도르트문트 아니면 보훔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러 오는 사람 자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평일 시간에 기차 시간이 아닌 주말 시간이 적용이 되는 기차를 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1시간을 먼저 일찍 나와야 되거나 30분을 일찍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기차를 만약에 또 안 와가지고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 자체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KF80이나 그런 것들을 쓰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건부 장관에게 아니면 보건부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냐, 마스크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비말 전염 자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내가 기침을 하거나, 저도 버스 타면 기침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비말이 튈 때 그걸 사실상 막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막아줄 수 있는데 왜 마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쓰라는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에 대한 메바이스, 증거가 없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논문 자체가 아예 없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책임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해도 가는 게, 왜 이해가 가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부터 오는 황사라던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세상 마스크를 쓰는 게 사실상 우리한테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아예 습관화도 안 돼 있고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자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존이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말 마스크 하나를 사려면 얼마를 줘야 되냐면 13유로, 15유로를 줘야 돼요. 때로는 20유로도 줘야 돼요. 그게 얼마냐면 싸봤자 2만원, 정말 비싸면 3만원, 4만원, 이렇게 한 장에 1회용 자체가 이렇게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독일에서, 독일 정부에서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들이 완전 난리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1일당 국민에게 2장씩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전 들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아시아에서는 이런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습관도 잘 돼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태리가 어떻게 그렇게 심각해졌는지 아시죠?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탈리아 북부의 1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증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죠. 근데 제대로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증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네거티브가 나와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서도 여러 사람 만나고 기차도 타고 이랬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도 약간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포지티브,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바로 자가격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시킨 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 2시간 동안 의사들이랑 대화도 하고 환자들이랑도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 2시간 있었대요. 그랬다가 큰 아이패도 가서 술집도 가서 뭐 술 한잔 하고 그러면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이 독일 시스템이든 유럽 시스템이든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듯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훨씬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철저함 자체가 빠져 있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하면 철두철미하고 정확하고 시간 엄수하고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독일 10년 살았습니다. 그런 거 솔직히 한국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한국이 훨씬 더 철두철미하고요. 한국이 훨씬 더 빠르고요. 훨씬 더 정확하고요. 훨씬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